여러분, 여름만 되면 갑자기 피부가 늙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퇴근하고 거울을 보면 피부가 푸석합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기미도 진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를 보면 강한 자외선에 반복 노출된 피부는 노화 속도가 약 2배 가까이 빨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노화의 약 80%는 나이가 아니라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같은 햇볕을 받아도 누군가는 멀쩡합니다. 누군가는 금방 늙어 보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매일 한 가지 과일을 먹었더니 햇볕으로 인한 피부세포 손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과일은 바로 포도였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포도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 신호체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지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꽤 깊습니다. 문제는 피부 겉이 아니라 몸속 시스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한 날 피부가 따갑습니다. 열감이 남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님, 건설 현장 근무자, 운전 오래 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 등하원 시키는 부모님들, 짧은 외출인데도 얼굴이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햇볕 자체보다 햇볕을 받은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들어와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란 세포를 산화시키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콜라겐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줄면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처집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에 반복 노출된 피부는 콜라겐 분해 효소가 크게 증가합니다. 결국 피부는 계속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란 몸속에서 약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세포는 계속 손상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만성염증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를까요? 단서가 장에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과 피부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이걸 장피부축이라고 부릅니다. 장피부축이란 장내 미생물이 만든 신호가 피부 상태까지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피부의 원격 조종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포도가 등장합니다. 국제학술지 ACS 뉴트리션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입니다. 참가자 29명이 2주 동안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생포도 세인분에 해당하는 동결건조 포도 분말을 섭취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45살에서 60알 정도입니다. 연구진은 실험 전후 피부 조직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말론디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감소한 겁니다. 이 물질은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 수치가 줄었다는 건 세포 손상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포도를 먹은 참가자들의 피부에서는 방어막 관련 유전자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피부 방어막은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보호층입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집니다. 반대로 방어막이 튼튼하면 자외선에도 덜 흔들립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의 피부 세포에서는 지질 성분도 증가했습니다. 지질은 피부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 성분입니다. 세포를 부드럽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가 직접 피부에 작용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포도 속 폴리페놀 성분이 장내 미생물과 만나면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피부 유전자 활동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장- 피부 축입니다. 결국 피부 노화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름 오후 3시입니다. 한 직장인이 강한 햇볕 아래 약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약 10분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피부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수분 손실량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피부 수분 증발량은 강한 자외선 노출 뒤 약 2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긴장 상태에서 몸을 버티게 하지만 과도하면 피부 회복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밤이 됩니다.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수면까지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도 합니다. 결국 몸은 회복 모드가 아니라 계속 손상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여름철 피부 나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비슷한 칼로리를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근 많은 직장인입니다.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맥주 한 캔까지 마십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잠듭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비슷한 칼로리를 먹어도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끝냅니다. 수면 시간도 일정합니다. 놀랍게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짧은 시간 급격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생활 패턴은 세포 회복 시간을 확보합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보통 3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3%에서 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의 회복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 야식 자주 드시죠? 에너지 음료 마시고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피부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 피부 장벽 회복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보고됐습니다. 육아 중인 부모님들도 비슷합니다. 아이 재우고 나면 밤 늦게 혼자 간식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짧은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몸은 회복보다 저장을 선택합니다. 염증도 쌓입니다. 피부도 지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햇볕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피부를 장 건강과 함께 관리하는 연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섭취 연구가 활발합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 블루베리, 석류 등에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피부 수분 유지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입니다. 즉, 피부 화장품만 바꾸는 시대에서 몸속 환경을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폭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최근 폭염 일수는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한 자외선 노출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건강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외선 노출 직후 수분과 항산화 식품을 함께 챙기세요. 특히 포도처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 섭취가 걱정되는 분들은 한 번에 과하게 먹기보다 적당량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피부 회복 관련 호르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시간을 자주 놓치면 회복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을 먼저 관리하세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는 몸 상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름만 되면 피부가 급격히 지친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됐던 음식이나 습관이 있었나요? 댓글로 경험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몸을 혹사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몸속 건강의 단서를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보겠습니다.